애들이 아직 방학을 안 했다고 하는데 우선은 숫자 분류를 잠깐 봅시다. 뭐 예를 들어 3 더하기 2i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3 더하기 2i, 3, 그 다음에 2i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복소수가 뭐야? 라고 얘기한다면 복소수는 있는 숫자 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3도 되고 3 더하기 2i도 되고 2i도 되죠. 그죠? 자, 실수가 뭐야? 그러면 i가 없는 모든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3이 실수겠죠. 그죠? 허수는 뭐야? 라고 하면 i가 붙어있는 모든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3 더하기 2i랑 2i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순호수. 순호수는 뭐가 있죠? 실수부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i가 되겠죠. 그죠? 각각의 숫자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복소수는 뭐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실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식으로 조금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표현하기 전에 우리가 그 편례 복소수라는 개념 하나를 존재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나 하면 자 우선은 z는 a 더하기 bi라고 놓기로 했죠. 새로운 기호 하나를 씁니다. 위에 이렇게 이거 바라고 읽죠. 바. 그래서 z 바를 하고 얘를 우리가 이 위에 이렇게 적어주면 i 앞에 있는 숫자는 뭐로 변할까요? 문자는 부호가 반대로 변합니다. 그래서 얘를 a-bi 이렇게 쓰기로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3의 바를 취했어. i가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3이겠죠. 자, 1 더하기 i의 바를 취하면 1-i가 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1-i의 바의 바를 취하면 부호가 반대였다가 다시 반대로 변하니까 그냥 1-i로 변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바를 쓰는 걸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개념 하나 존재하죠.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z반은 a-bi로 나요. 이걸 서로에 대한 무슨 복소수라고 부르기로 했나 하면 편례 복소수다 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약속인 거죠. 자, 그러면 굳이 저렇게까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그잖아. 그냥 아니, 부호가 반대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편례라는 용어까지 만들었을까? 이게 제목이 붙는 이유는 다 있겠죠. 그래서 요게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편례 복소수 뒤쪽에서 다시 한번 지금은 말씀만 드리고 얘기만 한번 하고요. 뒤쪽에서는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방정식에서 실수 개수를 가진 방정식에서 편례 복소수 허그는 항상 편례로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 증명 2차 할 때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론은 한근이 예를 들어 뭐 1 더하기 i면 2차원 실수 개수를 가진 방정식에선 나머지 한근은 무조건적으로 1-i가 답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편례 복소수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용어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외에는 사실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바에서 쓰는 건데 자 이제 여기에서 그 좀 중요한 성질 하나 갑시다. 이제 복소수, 실수, 허수, 순호수의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편례 복소수라는 걸 바를 취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또 새로운 수의 표현 하나를 만들어 본 거야. 좀 짜증이 나는 거지. 계속 묶어서 수 표현을 만드니까. 자, 어떠한 복소수 z가 있는데 바를 취했는데도 여전히 그놈하고 같더래. 그럼 z는 뭘까? 그치. 이거이면 z는 실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써먹으니까 좀 알아두시고 어떠한 복소수의 z를 했더니 마이너스 z가 돼요. 그러면 요 모양은 아닌 거야. 전체 부호가 바를 취하면 전체가 마이너스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얘가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거죠.
i만 있게 되면 발을 취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원래 있던 복소수에 z가 붙는 거랑 같잖아. z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본다? 이걸 우리가 z는 순어수일 때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제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지금 슬쩍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 A 더하기 B야. 사실 이거 그냥 한번 쭉 읽으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면 되는데 이거 지워도 될까요? 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여기 지금 이게 1번에서 나와 있는 요거 있죠. Z가 실수면 B는 0이다. Z제곱이 실수면 이거. 근데 이거는 사실 글쎄 뭐 이렇게 막 너무 외우고 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외우고 있지는 않고 그냥 필요하면 그냥 Z에 A 더하기 BI 넣고 직접 계산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 정도로 많이 사용을 안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번 중간고사에 나온 이후에 인생에서 사라지는 애인데 뭐 이렇게 성의 있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죠. 그러지 않아도 외울 게 많은데. 자, 복소수 상등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A하고 B가 실수일 때 A 더하기 BI가 0이면 A는 0 그리고 B는 0인 거죠. 그죠? 예, 그죠?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저희 C 더하기 D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이쪽에 이제 이게 I라는 숫자가 이쪽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실수라면 A, B에 I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이 I를 없애려면 B가 어쩔 수 없이 0이 되고요. 그래서 0이 돼서 없어지면 A가 0이 돼서 이런 폼이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는 알고 갑시다. 자, Z가 복소수야. A 더하기 BZ가 0일 때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이거랑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죠? 이 Z는 뭐야? 이 안에 M 더하기 NI라고 하는 다른 복소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은 이래요. A 더하기 B에 M 더하기 NI라는 게 있는데 얘가 0이다. 그럼 얘는 A 더하기 BM 더하기 BNI는 0이 되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가능성이 B가 0이거나 또는 N이 0이 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0이거나 B가 0이라면 0명 돼서 없어져서 A도 0이에요. 그죠? 자, N이 0이 돼서 없어졌어요. 그죠? N이 0이 돼서 없어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 Z는 요겁니다. 이거는 N이 0이 되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아닌 복소수예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에서 나가다. 그렇죠? 그러니까 I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N이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I를 포함한 복소수. 그러니까 요거는 I가 있는 경우에 그냥 쭉 해서 이건데 복소수 Z가 곱해져 있어. 그렇더라도 성질은 같더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얘하고 얘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 알면 굉장히 편하게 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거 말고 한 개 한 개씩 조금씩 뭔가 더 꺼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항례입니다. 요거는 기본 문제를 풀 때 쓰고요. 요거는 최상위 문제를 풀 때 쓸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해를 해두고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요런 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확 바뀝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줄 적어 놓읍시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복소수 사칭행사 요거는 뭐 그냥 뭐 실수분끼리 더하고 빼기 뭐 헛수분끼리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뭐 이게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그 한 가지 그냥 높아지면서 얘기를 하자면 i가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계산이 있어서 이게 머릿속으로 먼저 계산이 되는 애들이 많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 계산 실수를 많이 해. 너무 간단하게 하자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걸 제곱을 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보통 이게 뭐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틀렸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4-4에 더하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변해야 되잖아. 근데 이 마이너스 변하는 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자고 적는 애들이 실제로 빨리 계산하다 보면 생겨. 이런 실수를 해. 이게 복소수를 거의 처음 배우는 애들이 이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하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 높아심에서 내가 i가 조금 불안정해. 그러면 i는 무조건 문자 취급을 하세요. 처음부터 크게 문자 취급을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변환만 하면 돼. 그러면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보면 꼭 자기가 어디서 실수했는지도 모르는 틀려 있는 경우가 꼭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 당연히 복소수 i가 붙은 애들끼리만 계산하고 실수끼리 계산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굳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교재에 보시면 뭐 그 a 4m 더하기 빼기 3, 뭐 4m 빼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이 숫자 표현 좀 한번 볼게. 이거랑 이거 숫자를 어떻게 표현한 거니? 수민이가 보기에 이건 숫자를 어떻게 표현한 거야? 이걸 처음 이거 난 수학을 몰라. 네가 이 숫자 4개를 나한테 말해주고 싶어. 이건 이렇게 표현한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야. 어떻게 말할 거야? 야 내가 초면에 이런 말은 미안한데 선생님 집에 앵무새가 2마리 됐거든. 네. 앵무새가 2마리 됐는데 이 초면에 미안하다고 얘기했어. 약간 너 앵무새 닮은 것 같아. 네. 아 이게 그런 얘기 듣는 건 아니겠지 설마. 안 돼요. 약간 앵무새 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귀엽게 생겼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초면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꾸 보니까 이렇게 낯이 있지라고 생각. 어제도 내가 너 보고선 왜 이렇게 얘가 낯이 있지? 처음 봤을 텐데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 앵무새랑 비슷해. 왜 빨간색 앵무새 한 마리랑 파란색 앵무새 한 마리가 있거든. 어제 집에 늦게 들어가서 빨간색 앵무새가 육탄공룡에서 나한테 개기더라고. 그래서 날라서부터 부딪혀. 근데 어차피 자 다시. 그냥 하나씩 커지는. 하나씩 커지는. 자 하나씩 커지는 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숫자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4n이라는 숫자에다 하나씩 커지게 했을까? 사실 그게 핵심 아닐까요? 그죠? n에다 하나씩 커져도 되는데 왜 굳이 4n이었을까? 사인이 몇의 배수죠? 4. 4의 배수죠. 그러니까 4의 배수는 4로 나누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4의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숫자는 4로 나누었을 때 이 4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 나누어 떨어지거나 나머지가 1이거나 나머지가 2이거나 나머지가 3이거나. 사실은 수를 표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한 표현을 나머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다항식을 배웠고 조만간에 다음 시간 정도에는 나머지에 관한 얘기를 할 테니까 다항식에서.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디였냐? 숫자를 자연수를 나타내다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나타내다 보면 4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가 이렇게 4칸마다 나와.
2는 못 나누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퐁당 또 역시 4칸마다 나와. 나머지가 2인 숫자, 나머지가 3인 숫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주기성이 있다는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야. 주기성이 있다는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야? 하나, 둘, 셋, 4칸에 하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요? i의 1, i의 2, i의 3, i의 4에 같은 게 나왔으니까 4칸마다 나온 거죠. 그러면 주기는 하나, 둘, 셋. 이거 주기가 3인 건 맞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게 4칸이 아니라 3칸, 칸인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그런데 i의 4제곱이 1이잖아. 그러면 i의 8제곱도 1이고 i의 16제곱 다 1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i의 4n 꼴은 1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고. 뭐 사실 굳이 서술형 써도 이렇게 안 써도 되거든요. 서술형 써도. 그냥 나열하는 방식을 써도 뭐 감점을 받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학교에서 특이하게 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야 얘들아 너 이렇게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해 라고 하면 그때 연습을 하시면 되지만 그 외에는 그냥 숫자를 넣고 계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우리가 4-2번까지 했거든요. 이 문제를 잠깐 필수 유형을 풀면서 갈게요. 자, 154번 한번 봅시다. 50분에 정확히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뭐 하나요? 멍 때리고 있죠. 근데 어제는 핸드폰 했는데 핸드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더 우울해지는 거 아니야? 몰래 합시다. 네? 몰래 합시다.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1번 실수는 복소수가 아니다. 자 실수는 복소수죠. 복소수는 수의 범주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것, 가장 큰 범주잖아요. 이거 틀렸고요. 2의 허수 부분은 2이다. 우리가 a 더하기 bi로 놓는다고 했고 허수 부분은 b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2가 아니라 0이겠죠. 왜? 2밖에 없으니까 b가 0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거든요. 1 더하기 i는 1보다 큰 수이다. 아까 얘기했죠. i 들어가면 크다 작다를 표현한다고 못한다고? 없다고요. 그런 자체가 없다고. 자, 그러면 0-i는 -i로 나타낸다. 맞죠? 그죠? 이건 맞고요. 이거는 그쵸. 허수다. a가 0이 아니, 이거 뭐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이거 허수가 아니라 뭡니까? 실수다.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됐죠? 동독이 너무 동독이 된다면 수학이 너무 어려운 학교는 아니야. 너무 어려운 학교는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거는 처음 나왔을 때 좀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주 내지는 않지만 한 문제씩만 제가 풀어드리고 수민이 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59번 한번 볼게요.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민아? 보통 그냥 뭐 집어넣고 푼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누가 봐도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아니지 않을까? 아닌가? 집어넣을 수도 있겠어. 이게 제곱이니까 집어넣어도 큰 무리는 없어. 근데 저게 3제곱이나 4제곱이 된다면 집어넣는 문제는 아닐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i 허수 파트만 남겨놔요. 그 양변의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허수가 사라지죠. 그러면 i가 사라져.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루트 2의 제곱이 2고요.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뭔 짓을 할 거냐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자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풀이는 0이 되는 애가 2차고 얘도 2차잖아. 그치? 그러면 차수 차이가 2차 이하까지. 지금 이건 0차니까 그냥 무조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친 척하고 나누는 겁니다. 아니 이게 0인데 어떻게 나눠요? 그냥 우선 신경 쓰냐면 시계 구조만 보는 거야. 그래서 얘로 얘를 나누는 거야. 이 풀이는 어떨 때 쓴다고? 얘하고 얘의 차이가 2차 이하로 날 때 쓰고요. 요 문제가 얘가 먼저 나와서 복소수에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걸 주면 이건 나머지 정리에 있는 문제예요. 풀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다 3을 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그러니까 딱 보도 보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몇 배 한 겁니까? 여기다 3배 해주면 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일반화를 하는 거는 차수 차이가 높아지거나 개수가 다를 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아닌가요? 저요. 아닌가요? 자, 그럼 빼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죠. 검산식으로 바꿔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는 3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빼기 5잖아요. 얘가 0이니까 사라져 없어지고 마이너스 5로 바뀌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자, 요게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봤지만 요거는 차수 차이가 몇 차? 0차야. 그치? 1차, 2차까지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아예 매끈하게 그냥 3 집어넣어도 된다. 3 곱하면 된다로 바뀔 수 있어. 근데 차수 차이가 높아진다면 그게 어렵고요. 그때 쓰는 건 이겁니다. x제곱은 요걸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차수를 식을 변형하는 거야. 이렇게 2차를 한쪽에 놓고 나머지 다 넘겨요. 그러면 여기는 2차고요. 여기는 1차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그러면 뭐처럼 보이냐면 2차를 1차로 차수를 한 차수 낮춘 것처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얘가 3차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 x를 곱하면 x 세제곱은 2x제곱 마이너스 3x고요. x제곱에 얘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2 곱해주면 4x 빼기 6 마이너스 3x가 돼서 x 빼기 6 3차가 1차로 변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계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만약에 차수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거야. 뭐 얘가 막 앞에가 2026이야. 뭐 그러면 분명히 얘는 이 짓거리 하다 보면 x 한 4제곱, 3제곱 정도에서 1이나 상수가 뚝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순환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이 문제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차수나 식을 변형한 후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3에 2x 빼기 3 마이너스 6x 더하기 4고요. 그럼 얘는 6x 빼서 없어져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한 문제만 해도 되게 할 얘기가 많아. 지금 오늘은 내가 그냥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우선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건 얘네 둘에 대한 풀이야. 알겠지? 이 문제 되게 간단하단 말이야. 나온 게 2차고 질문이 2차야. 이거는 솔직히 그냥 대입만 해도 문제를 무조건 풀어. 그죠? 그리고 이거 풀고 박수 치고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지. 우리가 시험에서 봐야 될 애들은 이거보다 차수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그래서 차수 차이가 2차 이하에서 나눌셈을 하세요가 먼저 그냥 권장이고, 차수 차이가 3차 이상이 난다면 식변형을 이용해서 푸는 게 낫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쪽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몰라도.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건 약간 조금 더 오바. 너 혹시 2차 방정식에 근계수 관계 아니 모르니? 적어놓고 ax 제곱 bx 플러스 c는 0.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본 적 있죠? 그죠? 이게 근거 계수의 관계야. 요거는 얘는 a분의 c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근이 1 더하기 2i면 실계수 방정식에서 나머지 한근은 1-2i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나올까? 두 개 더는 얘 빼서 없으니까 2입니다. 그죠? 두 근의 곱은요? 두 개 곱하면 그러면 1-2i 제곱이니까 3이죠. 그죠? 3입니다. 자, 요거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이에요.
어때요? 나오죠. 저걸 푼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거에 알아야 될 건 요거인 거고, 요거는 그냥 추가 사항인 거야. 이거 나중에 어차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 적어 놓읍시다. 됐나요? 아, 시간이 애매한데. 요거는 금방 풀겠다. 요거 풀고 쉬자. 요거 풀고 쉬고, 쉬는 시간 끝난 이후에 그 한두 문제 더 풀고 나서 밑에 거 이제 한번 푸는 거 좀 볼게요. 그리고 나서 되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 163번이고요. EA 더하기 BI 마이너스 3B 더하기 AI는 뭐 그냥 복수 상등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뭐 딱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예, 나중에 뭐 명제나 이런 거 배울 때도 그렇고, 이 고등학교 수학의 내가 생각하는 수학의 본질은 그 계산력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조건들을 얼마나 잘 읽고 이해하느냐에 있는 거야. 얘가 복소수 상등을 이용해서 풀려면 그 개수가 항상 실수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내가 이렇게 냈어. x 더하기 i 빼기 3 더하기 xi는 0이 뭐 1 빼기 i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러면 자, 이거를 풀고 그러고 나서 자, x 값 그냥 아무 말 없이 자, x 값을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0이 0이라고 할게요. 그럼 복소수 상등으로 풀면 되겠는가? 자, 봐. x 빼기 3 더하기 1 마이너스 xi는 0이에요. 얘가 0이 되려면 x는 3이고 x는 1이어야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풀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지금 방금 뭐라고? 아무 말 없이 x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그러니까 단지 개수가 i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더하기 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i는 0이니까 x로 묶어.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i고 다 이쪽으로 오면 3 마이너스 i죠. 그 요걸로 나눠주면 x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i분의 3 마이너스 i가 돼서 이게 답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푸는 이유는 뭘까요? 실수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 거야. 만약에 이게 실수란 말이 없잖아. 그럼 이건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변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아유 이게 보통 애들이 이 문제 풀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 복수도 겁나 쉬워요 선생님 막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푸는 이유가 이렇게 해놓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이유가 단지 요 말이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말을 지우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이제 이거로 구분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거 구분하는 능력은 뭐야? 단지 요거. 실수란 용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실수 x 그러면 이거 복수 3등으로 풀면 돼. 그럼 식이 다른 식이 또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알겠죠?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3번에서 얻어야 될 건 이 문제보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조건을 잘 쳐다봐라.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근데